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기본 강의는 다 여러분, 수강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특별 강의로서 그 경찰행정법 사례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례를 풀어나가고 고득점 답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같이 한번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간이 되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이 사례예요, 사례.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약술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외워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이 사례는 여러분들 외워서 들어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차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례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사례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테크닉, 그걸 같이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보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례 풀이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한번 바라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아마 조그만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경찰행정법 사례 해결 방법론이라고. 자, 이 부분은 제가 수험 생활할 때, 그리고 이제 신림동에서 고시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그동안 축적됐던 사례 해결의 노하우를 직결시켜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숙지한다면 사례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칠판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자료의 목차를 잠시 한번 보시면 경찰행정법 사례 해결 방법론 해가지고 제가 총 칠판에도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만 총 9가지 목차를 제가 잡아놨습니다. 첫 번째가 논점의 정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그걸 규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소의 적법. 이미 여러분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이 언급하고 있는 이 목차 제목이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가구제. 그 다음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행정작용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그 다음 위법성의 정도 문제. 그 다음 이제 판결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거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 포맷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와 관련해서 곁다리로 이제 손해전보제도,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틀에 집어넣기 애매한 기타 논점들을 정리한 부분들이 그 다음 8번 주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이제 강론 부분인 경찰행정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칠판 잠시 보세요. 이제 사례 해결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칠판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받으면 설문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설문이 딱 주어질 텐데, 설문하고 또 참조 조문이 주어질 겁니다. 법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법을 발견해 가지고요, 그 법을 해석해서 그 사건에 적용해서 결론 내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법적인 해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항상 설문이 주어질 겁니다. 행정청이, 예를 들어서 지방경찰청장이 A라는 친구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운전면허 6개월 정지 처분, 이런 행정작용을 했을 때 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A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행정청, 이 두 명이 뭐 가지고 싸운다고 제가 기본 강의 때 강조했었죠? 결국은 행정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법치행정이라고 그랬죠. 이 법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거라고. 이게 이제 법치행정이에요. 그래서 사례풀이는 다름 아닌 뭐냐면 이 법치행정을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쪽에서는 법대로 했는데 왜 말이 많냐, 이걸 주장할 것이고요. 국민 쪽에서는 법대로 안 했다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걸 놓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례를 풀어 나가실 때 기본적으로 이 설문을 꼼꼼히 잘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적용할
법이 뭐가 있는지 이걸 반드시 발견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잠시 보세요. 사례 해결의 단계적 검토해가 총 4단계로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례 풀이의 기본 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주어진 설문을 꼼꼼히 읽어가지고요. 철저히 분석해내셔야 돼요. 이게서 뭐가 문제거리인지를 발견해내셔야 되는 거라고요. 이 사례에서 쭉 보면 질문을 할 거라고요. 여기 보면 제가 질문을 한 3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먼저 A가 이 운전면허 6개월 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다는 거. 그럼 이거 문제를 꼼꼼히 읽으면서 밑에 설문을 보니까 A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 아니면 A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건 기본적으로 법적인 쟁점이 소송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안 갖춰졌는지 이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 문제를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가지고 두 번째 거기에서 출제자가 여기서 뭐가 행정법적으로 문제거리가 되는가를 골라내야 돼요. 그게 이제 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적 쟁점은요, 크게는 지금 첫 번째 질문과 같은 이런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거. 그게 첫 번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소송 요건. 우리 소송 요건 이미 여러분 기본 강의 때 배우다시피 뭐 원고 적격부터 대상 적격, 소위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문에서 그런 것들 중에 뭐가 문제거리가 되는가, 그걸 구체적 분쟁, 즉 설문을 꼼꼼히 분석하셔서 도출해 내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법적 쟁점은 소송 요건을 묻는 게 법적 쟁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운전면허 6개월 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세요. 이 위법성 묻는 거, 이거는 소송 요건과 관계없이 이게 적법이냐 위법이냐, 쉽게 말해서 법치 행정에 반했는가 안 반했는가, 요거만을 묻게 되는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은 본안에서 저 행정작용, 즉 처분의 위법성을 묻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처분의 위법성은 여러분들 기본 강의 때 배우다시피 준의 절용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준의 절용. 이 네 가지 또 중에서 뭐가 구체적 쟁점인지, 뭐 주체의 하자를 묻는지, 내용의 하자를 묻는지, 절차의 하자를 묻는지, 형식의 하자를 묻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려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요건과 요 처분의 위법성, 이 본안인데 이 두 개를 다 통째로 묻는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인용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인용 가능하려면 일단 A가 소송 요건을 갖춰서 예선전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 본안에 들어가서 운전면허 6개월 정지 처분이 뭐라는 걸 밝혀내야 돼요. 위법세라는 게 밝혀져야만 이 소송에서 이기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었을 때는 요 소송 요건뿐만 아니라 요 위법성까지 동시에 다 검토해야 된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묻는 스타일은 이 세 가지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소송 요건만 묻든지, 아니면 위법성만 묻든지, 아니면 둘 다 통째로 묻든지, 이렇게 묻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례 해결에서 1단계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설문을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설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 나가시느냐 하면 그 설문의 주인공들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2명이 등장한다고 기본적으로. 경우에 따라 3명이 등장할 수 있고요. 한쪽은 국가 쪽이고 한쪽은 국민이겠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발견하셔야 될 것이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뭘 했는지, 그게 행정작용이죠. 이 행정작용에다가 형광펜을 딱 칠하셔야 돼요. 이 행정작용을 형광펜 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 뭔지, 여기서부터 사실 사례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이미 아마 아시다시피 이 법적 성질은 크게 2가지 각도에서 여러분이 분석하셔야 돼요. 이게 소속이 어딘지, 예를 들어서 뭐 행정행위 중에서 허가인지, 특허인지, 아니면 뭐 적시강제인지, 행정조사인지, 이걸 밝혀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놈이 기속인지 재량인지, 이걸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미 아시겠지만 기속일 때와 재량일 때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식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소속이 이게 행정행위다. 그럼 이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송 요건에서 대상 적격 충족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 대상 적격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사실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많이 활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법적 쟁점이 이 부분인지 두 개 단지 이걸 반드시 체크하셔서 좀 있으면 보시게 될 논점의 정리에다가 쓰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이 발견됐으면 그걸 해결할 도구를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 도구가 다름 아닌 법 아니면 학설, 판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소송 요건 중에서 만약에 원고 적격이 기본적으로 이 사례에서 쟁점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고 적격을 해결할 도구가 행정소송법 12조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송 요건 중에 하나인 원고 적격. 이 원고 적격이 쟁점이라면 이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도구가 행정소송법, 행소법 12조에 들어있더라 이거죠. 12조에 보니까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원고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때 법률상 이익이 뭔지 그 의미를 또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발견한 다음에 그 법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야 돼요. 그 해석은 다시 학설, 판례 가지고 해석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지금 현재 통설 판례에 의하면 법률상 이익구제설이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사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적용을 해서 이게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 원고 적격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법적 쟁점이 기본적으로 이 사례에서 뭐 내용이 문제다 아니면 주체가 문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사례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음주운전 단속한 경찰관 이름으로 운전면허 정지했다. 그럼 그건 주체에 관한 하자가 되겠죠. 그 다음 내용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법률 우위하고 법률 유보죠. 그럼 법률 우위. 법률 유보라는 건 법에 근거 있어야 저 운전면허 정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법이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문제될 거 없고요. 법률 우위는 법이 있더라도 이 법에 위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안에서 만약에 음주운전을 아예 안 했는데도 했다. 그건 당연히 위법이 되겠죠. 법률 우위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이 요건 플러스 효과로 되어 있잖아요. 즉 요건 효과잖아요. 여기까지가 요건이고 여기 효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안 됐는데 효과, 즉 운전면허 정지로 넘어가면 무조건 위법이죠. 그럼 이제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요건은 갖췄잖아요. 그럼 효과로 넘어오면 효과가 이것처럼 딱 못을 박아나면 기속이죠. 이건 재량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속이라면 이 법대로 하면 무조건 적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만약에 이 법이 지금 1번처럼 되어 있다든지 2번처럼 되어 있는 구분하면 1번처럼 되어 있다면 이건 무조건 위법이 아니라 적법이 되겠죠. 음주운전하면 6개월이니까. 그죠? 근데 재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성문법 갖고 위법, 적법 판단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다시 행정의 법원칙 혹은 과거의 행정법의 일반원칙 이런 걸 들고 오죠. 그래서 재량이 한계를 검토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도구인 법을 슬기롭게 적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재량이기 때문에 A가 너무 심하게 불쌍하다. 그런데 6개월 때렸다. 이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안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설문을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읽어가지고 법적 쟁점이 소송 요건이 쟁점인지 위법성이 쟁점인지 소송 요건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위법성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뭐가 쟁점인지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캐치하신 다음에 이런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 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지금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같은 경우. 이건 행정법에 없어요. 없을 때는 학설 판례 갖고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출발은 어쨌든 법이에요. 그 법을 발견해서 그 법을 해석해서 적용을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사례 해결의 기본 포맷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 설문을 꼼꼼히 읽으셔서 거기서 뭘 끌어내야 되고 법적인 쟁점, 이 뭐가 법적인 쟁점이 되는지 이게 사실을 좀 있으면 보게 될 이 논점 정리에다가 여러분이 적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법에서 발견하든지 법이 없으면 학설 판례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고 또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의 의미를 해석할 때 또 학설 판례가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구 발견한 걸 갖고 이 법적 쟁점에다가 적용해서 사안을 해결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례의 기본 포맷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잠시 와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사례 해결에 있어서 전체적 흐름을 쭉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걸 정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논점 정리 있잖아요. 이 논점 정리는 결국은 이 법적 쟁점, 도출에 된 쟁점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 정리에다가 만약에 소송 요건 중에서 원고 적격이 여기서 법적 쟁점이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설문에서 A가 제기한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었을 경우에 논점 정리에서 만약에 원고 적격이 쟁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 A가 제기한 취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하는 바. 특히 사안의 경우에는 원고 적격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만약에 이 사례에서 뭐 6개월 지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경우엔 소송 요건 중에서 소의 이익이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논점 정리해서 제시하고, 그러면 이게 과연 소의 이익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해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논점 정리 이 부분은 여기서 도출해낸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이걸 항상 여러분이 사례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운전면허 6개월 정지 처분. 이놈이 도대체 법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는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운전면허 6개월 정지는 이거 부작위 하명이죠. 운전하지 말도록 하죠. 6개월 동안. 그죠? 그럼 이거 당연히 행정행위죠. 하명이니까. 그리고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또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속 재량은 일단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법문은 가지고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럼 이것처럼 돼 있으면 이건 기속이 될 것이고, 이것처럼 돼 있으면 이건 재량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따라서 지금 A가 이놈이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할 때 그게 과연 법에 반하는가 안 반하는가를 판단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아마 기본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재량이라면 이 법 가지고 이 법적법 판단이 안 되잖아요. 6개월 이하에서 정지할 수 있다 해서 6개월 한 거니까 이거 이 법적법이 판단이 안 된다고. 근데 기속이라면 그냥 음주운전하면 묻지마 6개월이니까 그건 6개월 했으니까 이건 적법 이렇게 쉽게 판단이 난다고.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것처럼 재량으로 나올 테니까 재량의 이 법적법은 우리 아시다시피 행정의 법원칙 내지 행정법의 일반원칙 배운 거 있죠. 비례원칙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재량이 한계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것 때문에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이제 소의 적법 문제죠. 그래서 이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땐 소송 요건만 검토하면 되는 거라고. 이 소가 적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소의 적법 여부에서 그동안 여러분 시험에서 주를 이루었던 것은 대상 적격과 소의 이익이죠. 협의의 소이익. 뭐 원고 적격도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뭐 제소기간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만약 이 사안에서 기본적으로 이 운전면허 6개월 정지받고 나서 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이 제소기간이 이미 도가 됐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친구한테 이걸 피고라고 해야 될 텐데 딴 친구를 피고로 지정했다. 그럼 그건 또 피고 적격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설문에서 뭐가 문제거리인가를 발견해내는 거. 그게 이제 쟁점을 발견하고 논점을 추출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례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숨은 그림 찾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의 적법 문제, 그거. 그 다음 이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가구제 자체만 또 따로 뽑아내서 여러분 문제로 출제하잖아요. 그래서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간 작살이 나니까 임시로, 법학에서 가라는 건 임시, 그죠? 잠정적, 구제해주는 거, 뭐 집행정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별도 논점으로 여러분이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놓는다고. 여기서 A가 운전면허 6개월 정지 처분하면서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 신청한다면 이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요. 그럼 집행정지가 뭔지 쓰시고
집행정지 대기한 요건 쓰고 사무보습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문제를 출제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 큰 3번은 기본적으로 요 쟁점 중에서 소송의 요건 관련된 쟁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제는 곁다리로 이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임시 구제 차원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안 판단. 이거는 이제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 이쪽 내지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저 운전면허 6개월 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이걸 이제 가늠하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주내 저령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는 뭐 지방경찰청장이 해야 되는데 뭐 단속 경찰관 명의로 운전면허 6개월 정지 처분이 나갔다. 그럼 그 주체 하자로서 위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내용은 아시다시피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잖아요. 그죠? 법률 유보는 운전면허 6개월 정지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있죠. 설문 같은 경우죠. 그러면 이건 통과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법률 우위. 법률 우위는 법이 있더라도 저 법에 위반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 성문법도 위반하면 안 되지만 불문법도 위반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특히 재량일 때 그렇죠. 재량일 때는 행정의 법원칙 내지 과거로 이야기하면 행정법의 일반원칙 이런 것들을 갖고 위법적법을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법률 우위는 요건도 갖춰야 되고 효과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기서 음주운전한 적도 없는데 만약에 운전면허 취소한 정지한다고 그럼 당연히 위법이죠. 요건이 충족 못했으니까. 그 다음 효과. 이 효과가 이제 기속이냐 재량이냐 따지는 거라고. 기속일 때는 지금 당연히 적법이지만 재량일 때는 다시 재량의 한계를 검토해서 위법적법을 판단해야 된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위법하다고 드러나더라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이걸 또 가려야 되죠. 왜? 취소사유일 때와 무효사유일 때 다양한 구별 실익이 생기잖아요. 소송 형태도 다르죠. 취소사유면 취소송, 무효사유면 무효항의소. 그리고 하자치유 같은 경우도 취소사유에 인정되지 무효사유는 인정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 파트에서 오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 위법하다는 게 드러났으면 방망이 두드리죠. 따라서 이 판결에서는 또 판결 자체에 고유한 걸 묻게 된다고요. 그 판결에서 고유하게 묻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정판결 이런 거. 그 다음 기소문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고유하게 여러분에게 또 묻게 될 겁니다. 부분 논점으로 별도로 여러분이 또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 포맷이 쭉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쭉 보면 아시겠지만 사례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 4단계 과정을 밟아서 가는 건데 그걸 제가 또 이렇게 평면적으로 쭉 쪼개보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례 해결은 설문 잘 읽어서 그 다음 법적 쟁점 도출하고 법적 쟁점은 사실은 크게 이 소송 요건하고 그 다음 처분의 위법성 요걸 묻는 게 대표적인 소송 법적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 발견해서 그거 가지고 여기에 접목해가지고 사안을 해결한다.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쭉 보면 일단 1단계에서 여러분 다 봤을 때 논점 정리부터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여기서 쭉 뽑아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소송 파트에 가서 이게 처분인가 아닌가 할 때 의미를 갖고 이거는 아까 위법성 판단할 때 기속재량일 때 달라지잖아요. 그런 걸 검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례에 출발이 되는 게 이제 소의 적법이죠. 소송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죠. 그걸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가구제는 집행정지, 본안에서는 준해재량 갖고 이렇게 판단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결에서 고유한 법리로서 뭐 사정판결이나 기속령, 이 기속령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례에서 이제 잠시 보시면 이 운전면허 6개월 정지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정지 자체를 없애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지소소송이고, 이 정지 때문에 A가 그동안 운전 못하면서 생긴 피해가 있겠죠. 손해. 이 손해에 대해서 돈으로 받아내는 거. 이게 이제 손해전보제도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시험에 특히 이제 국가배상. 이걸 별도의 논점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이제 기타 논점으로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민사법원에다가 이렇게 민사법원에 국가배상을 이렇게 청구했을 때 민사법원에서 이 운전면허 6개월 정지 처분이 위법이다 아니면 효력을 부인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 뭐 다 배우셨잖아요. 그게 바로
구성요건 효력과 선결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쪽에서 국가한테 뭔가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하고 정보공개죠. 이런 것들은 부분별로 논점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강론 파트에서 이제 경찰행정법, 특히 경찰권 발동의 근거, 한계, 이거 중심으로 별도로 정리해서 준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특히 한계에서는 여러분 경찰 책임의 원칙, 뭐 경찰 공공의 원칙 하는 거 기억나시죠? 경찰 책임, 그 다음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비리의 원칙, 이런 것들. 그 다음 근거에서는 개별법적 근거 없더라도 일반 조항, 즉 개괄 조항 타고 들어가서 경찰권 발동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행정법 사례 해결의 전체 포맷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제가 들어가서 부분별로 이제 뭘 좀 더 세부적으로 보셔야 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딱 해보면 기본적으로 딱 사례 문제를 딱 봤잖아요. 딱 받으면 주어진 이 사례 설문이 주어질 거라고. 이 설문을 꼼꼼히 읽으셔가지고 여기서 출제자가 도대체 어떤 쟁점을 숨겨놨는지, 숨은 그림 찾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례문을 어떤 쟁점을 숨겨놨는지 그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걸 볼 때 뭘 묻고 있는지를 먼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소송 요건만을 묻는지 아니면 본안의 위법성만 묻는지 둘 다 묻고 있는지 이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이 아닌 부차적인 또 별도 논점을 묻고 있는지 이걸 반드시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런 쟁점들을 해결할 도구로서 법이 여러분들 참조 조문에 주어져 있는 걸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문을 꼼꼼히 읽고 거기서 쟁점은 크게는 제가 소송 요건하고 위법성인데 이거 이외에 별도 쟁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 두 개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를 해결할 도구 발견해서 접목시켜서 해결하는 거. 이게 사례의 기본이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놓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이걸 쭉 단계별로 제가 따져보면 논점 정리 단계,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소외 적법, 가구제, 본안 판단, 판결, 그 다음 손해정보, 기타 논점, 그 다음 경찰 강론.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다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딱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각이 서게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걸 발판 삼아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사례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꼼꼼히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경찰행정법 사례 해결 방법론의 구체적 내용으로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